뚝딱 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두산로보틱스 주가 분석 들어갈게요. 오늘도 상담이 영상 보러 오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2% 상승을 했죠. 그죠? 당연히 2% 상승은 너무 아쉽지만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분석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지켜봅시다. 일단은 제가 늘 여러분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하얀색 선이 5일선이고요. 하얀색이 5일선이고 11선이 파란색 선이요. 그죠? 11선을 이제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노란색 선 120일 이평선인데 이 120이평선까지 순식간에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추격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이제 지금도 담아가도 되지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10월 이전까지는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라고 제가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제가 120일 이평선 위로 5일선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트렉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수익을 본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5일선이 어떻게 됐어요?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타니까 급등을 했죠. 그죠? 이때부터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 세트렉아이는 120일 이평선 상방에서 이런 형태가 흘러온 건데 그래서 일단은 두산로보틱스를 우리가 안전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평선 5일선이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줘야 된다. 그때 제가 공략을 도와드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트렉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두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와드릴 거니까 6418-0214 여기로 문자 남겨서 도움 받으실 분들은 함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두산로보틱스는 제가 11월 달부터 영상으로 찍어 드렸었고 당시에는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한 시기였죠. 이때부터 찍어 드려서 올라가는 것을 예측해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도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인지 왜 올라갈 것인지 모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 중간에 맥을 끊으면서 이 문자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트렉아이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두산로보틱스 대응은 020-6468-0214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들어보시다가 함께 공략을 해야겠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두산로보틱스 매수, 매도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는 당연히 1파 상승과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1파 상승이 왜 나왔죠? 첫 번째 2월달 MSCI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자,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상담이가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할지 알고 있다. 댓글로 1번. 여전히 난 몰라요. 2번 남겨주세요. 1번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CS2024였죠. CS2024 어제 1번 남기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걸 제가 왜 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내용들은 당연히 두산로보틱스의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에요. 갑자기 등장하는 뭐 이런 이벤트 같은 느낌이죠. 두산로보틱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1파 상승에서 발생했던 재료가 단기적인 내용들이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잘 따라오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는데 중요한 거는 두산로보틱스가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 이 1파 상승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상장을 하면서 천하제의 단타 대회 열렸어요. 이날만 거래대금이 1조가 넘어가고요. 그렇게 빠졌던 주가가 올라오면은 사실상 이날 단타를 들어오신 분들과 또 이 종목을 청약을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이제 매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강력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매물 소화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을 돌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세력들이 매물 소화를 하잖아요.
매물 소화를 하는데 여기 너무 저항이 강력하다 이러면은 이 저항대 위로 굳이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빼버리고 밑에서 골파기 한 다음에 이 아래에서 재매집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저항대 어차피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팔고 나오자. 그래도 수익이잖아. 왜? 우리는 여기서 재매집 들어가니까. 근데 이 세력들은 이 자리를 돌파시켜버려요. 왜 그래야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세력들의 힘이 센 거예요. 그 이하도 아니요. 다른 그 무엇도 없고요. 이 1파 상승을 만들어낼 만큼의 재료가 세력들한테는 이 정도 재료면 이 정도 우리가 끌어올려서 핸들링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든 거예요. 그렇게 주가가 돌파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쳤는가를 좀 확인할게요. 생각해 볼게요. 신규 상장 당시에 고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 구간에 들어갔던 분들도 수익 구간이고 단타 관점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속 물량이 들어와요. 즉 세력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내가 덩치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주가 형태를 보시면 올라가는 내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은 그죠? 우리는 좋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너무 좋지만 세력들 입장에서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 조정을 주는데 그거는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발생을 하죠. 이거를 수요라고 하는 건데 그죠?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요. 자, 이 부분 이미 알고 있으시죠? 시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상승을 하죠. 대량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확인이 돼요.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고 양봉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근데 주가가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이 공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주가가 쭉 밀리지만은 떨어지는 동안에 대량의 매도가 안 나요. 만약에 주가를 털고 나갔다라고 가정하려면 이 수요에 걸맞는, 즉 매수세에 걸맞는, 이 거래 대금에 걸맞는 대량의 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없단 말이에요. 받아주다가 야 이건 너무 비싸다 쭉 빼버리는 거예요. 비싸다라고 판단되니까 쭉 빼버리고 다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CT그룹에서 나온 이 87만 주라는 순매수 너무 수상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창구별로 분산해서 이 거래원 창구를 좀 돌려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구간들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2월달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두산은 적자란 말이에요. 그죠?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자가 흑자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두산 로보틱스 하반기 가이던스는 흑자 전환 예정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영업이익이 너무 적자였는지 이 25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2600%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요.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매출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매출의 성장세가 시작되는 건 올 하반기부터라는 거예요. 주가는 선반영을 하겠죠.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됩니까? 무려 2,500억이라는 이 매출액을 또 기록을 해요. 협동로봇 시장은 이제 태동기죠. 아직까지 침투율이 10%도 되지 않고요.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과열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매출 컨센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견고하게 잡혀간다는 것은 안전한 공급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산이 꾸준하게 말해왔었던 이 매출처, 다양한 매출처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들어가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성장 추세로 들어간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그때 이 고가를 돌파를 하겠죠. 자, 지금 흑자 전환되기 직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주가가 밀릴 만큼 밀렸구나. 그래서 최근에 나온 실적 발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데 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은 거구나. 왜? 애초에 실적 때문에 올랐던 게 없어요.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온 거죠. 두산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고금리 시대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 시장을 진출하다 보니까 투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쉽게 말하면 영업망이죠. 그죠? 마케팅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매출액은 나와도 당장에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인건비가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본인들의 판매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대표적으로 북미가 있고 뭐 유럽이 될 수 있고 또한 한국이 될 수 있죠. 협동 로봇 시장 1위라고 불리는 이 유니버셜 로봇 역시 한국에 진출한 이유,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요. 그리고 제조업, 반도체, 2차 전지, 뭐 철강,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협동 로봇은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금감원 공시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주요 제품 서비스, 그죠? 이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죠? 두산 로보틱스의 첫 협동 로봇으로 조인트 토크 센서를 탑재해서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라인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M 시리즈 중에서 반도체 폴리싱,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자, 해당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이 반도체 폴리싱 단계에서 그죠? M1509를 활용해서 반도체 소재 폴리싱에 들어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공정에서 실제로 두산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확실히 제조 강국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교한 작업이던 반복되는 작업이던 협동 로봇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높은 나라들은 당연히 주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두산 로보틱스를 금리 인하, 이 정책이 빨리 시행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11월달 미국 대선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 11월달 미국 대선에서는 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각각 밀고 있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 제조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또 입법이 되고 뭐 이런 결정들이 나올 거예요. 정책에 힘이 실릴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제조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서면서 당연히 결국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제조 공장들 가져오는 것도 일자리 늘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시행을 할 건데 그 일자리 늘려주면 임금은 누가 감당을 해요? 자, 임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지만 노동 시간은 부족해진다라는 통계를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선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나가네. 그럼 돈은 많이 내야 되는데 생산은 감소하죠. 생산이 감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도 올라가고 미국 쪽 입장에서 물가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국가도 전부 지향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결국 기업들은 협동 로봇을 선택을 해서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컨센을 좀 생각해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쪽 시장 빠르게 좀 개척할 수 있는 이 정책적인 부분까지 접목이 된다면 지금 실적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높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미 이 가이던스를 확인하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모멘텀을 기다리는 여러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실제로 이제 쌍남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정책적인 흐름들까지 반영이 된다면 어차피 두산 로보틱스는 묻어두면 매출액은 증가할 건데 이런 플로우까지 얻어탔을 땐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인들의 폭풍 매수세라든지 이런 흐름들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제 분석이 맞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올 하반기 당연히 이 가격 최소 아무리 보수적 보더라도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다면 돌파까지 시원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 두산 로보틱스의 목표 주가는 공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30만원, 50만원도 봐요. 왜냐하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자체, 잠재된 시장 가치가 1경 원이 넘어가요. 현재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얼마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약 50조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도 52조 원이네요. 오늘도 올랐고 이 내연기관 시장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다? 바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모션 시장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모션 시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잠재된 가치가 어마어마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은 이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두산은 그래서 그렇게 일파상승 나왔던 재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기다리고 있죠. 누가 봐도. 당연히 우리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나올까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바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죠? 계속 주식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근거 없는 찌라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두산로보틱스는 누구보다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되셨죠? 해서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120일 이평선 이 위로 5일선이 올라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고가, 이때 고가를 좀 만나러 갈 건데 결국 어차피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흐름이니까 저와 함께 공략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요,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6418-0224 여기로 문자 두산 남기시면 되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 오시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찍어드렸는데요. 알테오젠 잠시만 보여드릴까요? 알테오젠 역시 제가 찍어드리고 나서 주가가 실제로 20만원까지 갔어요. 이때부터 영상을 찍어드렸고 사실 이때 20만원 간다 그러면 미쳤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달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역시 11월 달부터 찍어드렸고 주가 10만원 간다 그랬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기꾼이다 했지만 실제로 도달했죠. 한미반도체 역시 여러분께 작년 11월 달부터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현대로템 역시 저의 분석이 맞아서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찍어드렸던 종목인데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죠? 사실 이때 영상을 찍는 건 많은 부담이 되지만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한 구독자분들은 크게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도 해요. 현대로템,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예요. HLB도 이런 것들을 함께 공략하시면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해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께서는 6468-0224 여기로 꼭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함께 두산 대응하고 우리 두산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잘 올라갈 만한 대박주 함께 공략을 해봅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시청하러 와주실 거죠?